안녕하십니까 더비용회 여러분. 청소년 상담사 상급 1차 필기시험 대비를 위한 문제풀이 시간입니다. 오늘은 6번째 과목인 청소년 이해 전체의 40차시 그리고 이 과목의 마지막 6차시를 강의하고 이제 대단원의 문제풀이 시간을 끝내는 그런 마지막 시간입니다.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그런 멋진 강의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오늘 우리가 강의할 내용은 여러분들 428페이지 122번 문제부터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에 가두신이라는 분이 등장하네요. 자, 여러분들 우리 가두신이라는 분 아동복지 쪽에서 많이 등장하시는 분인데, 이 가두신의 아동복지 서비스에 대한 기능적 분류를 했는데 세 가지 분류가 있죠. 그 첫 번째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세 가지 분류를 했는데, 그 보면 첫 번째 지지적 서비스를 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보충적 서비스가 가능하겠다. 세 번째는 대치적 서비스가 가능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지지적 서비스는 뭐냐면 그 보기 3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로 부모가 자기 자녀를 키우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거나 부모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스스로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경우에 그러한 지지적, 경제적 차원이죠. 그러니까 지지적 서비스를 통해서 그 부분을 채워주는 그러한 서비스를 얘기하는 거고, 보충적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것은 부모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여기서는 지지하는 정도의 정도라면 여기서 아예 부모 역할을 대신 해주는, 그래서 보충적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면 뭐 의료보호라든가, 대표적인 것이 의료보호 같은 것들입니다. 의료보호는 일반적으로 부모로서 대신 뭐 병원에 치료를 한다든가 수속을 바른다든가 이러한 역할을 해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대체적 서비스는 이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죠. 그러니까 뭐냐면 아예 뭐 입양을 한다든가 이런 거예요. 입양을 한다든가 아니면 보호시설에 아이를 보낸다든가 뭐 이런 조치를 취해서 이런 또 가정위탁도 포함되겠네요. 가정에 어떤 그런 부모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가정에 위탁을 한다든가 이렇게 좀 더욱 더 적극적인 그러한 보호 조치로서의 서비스를 대치적 서비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두신이 말한 지지적 서비스와 보충적 서비스 그리고 대치적 서비스, 이 세 가지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22번의 문제는 자연스럽게 3번이 답이겠지요. 그 다음 123번입니다. 학교 폭력 신고 대표 전화번호, 뭐 이게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바로 117번입니다. 참고로 이렇게 한번 볼까요? 115번은 뭐예요? 정보 접수하는 번호고요. 그 다음에 116번은 세계 시각, 뭐 런던, 뭐 샌프란시스코, 도쿄, 일본, 도쿄, 그 다음에 뭐 한국, 이런 세계 시각을 알려주는 그러한 안내 서비스고요. 그 다음에 118은 사이버 테러에 대한 신고 번호고, 1318은 알바 지킴이 전화번호가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알바 지킴이 상담을 하고 있는데 바로 이러한 번호고요. 여러분도 혹시 청소년 전화번호 아시죠? 1388, 이거 뭐 기본적으로 아실 거고, 1388은 청소년 전화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1391는 아동 학대 24시간 신고 센터고요. 그 다음에 182번이 있습니다. 이거는 바로 가출이라든가 이런 가출이나 미아를 신고하는 그러한 번호라는 거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특히 1388 이거는 뭐 청소년 전화 여러분 누구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청소년과 관련된 전화번호 1318이라든가 1388 또는 뭐 아동 학대 1391, 그 다음에 청소년 가출과 관련된 182번 이런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24번입니다. 청소년 유해 약물 및 유해업소 등을 규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 자, 이것은 뭐 보호 딱 느낌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125번입니다. 다음 중 청소년 보호법 제2조에 정의된 매체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끼리 묶은 것은 뭐냐면, 우리가 청소년 매체물이라고 한 요 12조 같은 경우는 일정한 시간대에 방영할 수 없는 또는 제공할 수 없는 이런 것들인데요. 거기 보면은 바로 어떤 내용이냐면, 기억에 나오는 게임산업진흥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게임물이라든가, 미연에 나오는 음악산업진흥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음반 및 음악 파일, 음악 영상물 및
음악, 영상 파일 이런 것들은 다 매체물에 해당되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디귿과 리얼, 뭐 공연법에 의한 국악 공연이라든가 방송법에 따른 보도 방송 프로그램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 청소년 보호법 제 2조에 정의된 매체물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다.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26번 뭐 늘 나오는 겁니다. 소년법상의 소년의 연령은 19세 미만의 자 4번에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127번입니다. 자, 이건 촉법. 이게 또 참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그런 건데, 촉법 소년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촉법이라는 게, 촉이라는 것은 무슨 뭐냐면 이렇게 뭐 위반을 하다 이런 거, 저촉되다는 얘기. 우리가 뭐 어디 법에 저촉되다 그런 얘기를 하죠. 이 저촉. 이 척조입니다. 그래서 법에 위반한 청소년인데 형법상의 어떤 일반 성인이라면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되는 이러한 내용인데, 보통 이러한 소년이 너무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우리 일반적으로 형법상 보면 책임성 조각 사유에 해당됩니다. 책임성 조각, 말이 어렵죠. 그래서 책임이 유법하지만 책임을 질 수 있는 나이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인 책임을 지을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책임성 조각 사유에 해당되는 나이대에 있는 소년을 우리가 촉법 소년이라고 해요. 이 촉법 소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인데요. 3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촉법 소년에 대한 규제 방법은 법원이 소년 본인 또는 부모에게 훈계하는 것뿐이다. 그렇지는 않아요. 훈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다면 그 4번에 나오는 것처럼 지방법원 소년부로 보낸다거나 또는 촉법 소년을 소년부에 통고한다거나 이러한 내용들, 또는 감호 처분이라든가 사회봉사 처분 이런 것들은 받을 수 있겠습니다. 단순하게 훈계만 끝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물리적인 어떤 그러한 처벌 개념의 보호감호라든가 사회봉사는 할 수가 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촉법 소년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128번 문제입니다. 이건 뭐 어떤 파이팅 싱글맘 싱크데디라고 하는 프로그램의 내용을 설명해 놓은 것인데, 가끔 이렇게 예를 들면 꼭 중앙부처에서 만든 프로그램이 아니어도 나름대로 그 시험이 출제되는 그 시점에서 나름대로 효과성이 인정된 그런 개별 기관의 또는 개별 지자체의 어떤 프로그램에 대해서 가끔씩 시험이 나오니까 몇 가지 유명한 것들 제가 조금 출제를 해봤습니다. 그 다음 129번 문제는 바로 청소년 특별회의에 관한 내용을 제가 정리해 놓은 겁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청소년 특별회의에 대해서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뭐 매년 개최하고 이렇게 해서 주로 이제 정책 과제를 발굴하고 또 정책 내용이 제시된 내용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체크한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까지도 공부했던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30분 문제입니다. 역시 이것은 청소년 자립지원관에 관한 내용이고요. 해설에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참고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31번 여성가족부에서 발급해주는 청소년증에 관한 것이고, 시군구에서 발급해주고 발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다라고 제가 법적인 내용을 설명해드린 기억나시죠? 자, 그래서 3번은 9세 이상 18세 이하를 얘기하는데 3번은 19세 이하라고 했으니까 틀린 내용이 되겠고요. 나머지는 맞으니까 한 번 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32번입니다. 다음 중 청소년 고용과 관련하여 올바르지 못한 것 해서 5번에 보게 되면 청소년 고용과 관련하여 가장 중하게 처벌되는 사항은 청소년 유해물질의 제작 및 생산 행위다. 청소년과 관련된 범죄 행위에서 가장 중하게 처벌하는 내용은 청소년에 대해서 성적 접대 행위라든가 이를 알선 매개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가장 무거운 벌이다. 청소년에 대한 성적 접대 행위와 이에 대한 알선 또는 매개하는 행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33번 문제입니다. 미국 NAPPP가 만든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에서, 이거 NAPPP 두 번째 나오는 P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peer, 또래죠. 또래, 영어로 PER. 이거 우리도 꼭 하면 동년배, 또래 이렇게 딱 관련되는 겁니다. 그래서 피어 프로그램, 예를 들면서 뭐 카운셀링 이러면 또래 상담 프로그램 이런 뜻이잖아요. 또래 상담에 대한 내용을 가장 많이 세계적인 어떤 영향력이 있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 게 바로 NAPPP라고 하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또래 상담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다 보시기 바랍니다. NAPPP 원어 그대로라면
그 National Association of Peer Program, 그다음에 마지막 P는 바로 프로페셔널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P가 3개 있는데 앞에 P는 Peer, 그 다음에 프로그램, 그 다음에 프로페셔널, 이래서 NAPPP라고 합니다. 134번입니다. 다음 중 유엔 아동 권리 협약,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워서 소말리아하고 미국이 아직 비준하지 않은 그런 국제 협약이다, 이렇게 제가 설명드렸었는데 바로 그 내용이면서 이 아동에 대한 생존권, 참여권, 보호권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4가지입니다. 4에 나오는 발달권까지 합쳐서 발달권, 생존, 참여, 보호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해 놓은 것은 4번이고요. 1번의 내용은 보호권이고 2번의 내용권은 생존권이고 3번은 보호권인데 발달권이라고 되어 있고 5번은 참여권에 관한 내용인데 보호권이라고 설명되어 있어서 각자 틀린 거고요. 4번이 발달권에 대한 정확한 표현을 해 놓은 겁니다. 135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청소년기 또래 집단이 개인에게 미치는 긍정적 영향이 아니다. 긍정적 영향입니다. 3번 보세요. 청소년들은 외부 충격에 대한 통제력이 있기 때문에 소외감도 스스로 극복할 수 있다. 거꾸로죠. 청소년은 외부적 충격에 대한 통제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쩌면 그러한 상황을 같이 경험하거나 또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같은 입장에서 설명해 줄 수 있는 또래 상담이 훨씬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맞는 문장이겠죠. 뭐 그러한 어떤 외부 충격으로 인해서 스스로 소외감을 극복할 수 있다면, 문제를 해결한다면 또래 상담조차도 사실 필요 없는 거가 되겠죠. 이것은 뭐 문제 속에 답이 보이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136번입니다. 청소년기 학교 또래 집단의 특징과 관련된 개념 중 다음 보기에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청소년의 또래 관계를 가장 핵심적으로 설명하는 개념이다. 청소년들이 사회의 바람직한 규범에 따르게 하여 청소년들의 정서적 성장에 도움을 주는 긍정적인 면과 집단에 바람직하지 못한 면에 동조하여, 바람직하지 못한 말에 동조한다는 말 대체에서 이미 이제 이 답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바로 이게 바로 집단 동조 행위 또는 집단 동조 압력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동조 행위 또는 뭐 동조 압력 행위,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도 있다. 이것이 이제 청소년에게 보여지는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이지요. 그 다음에 137번 문제입니다. 머턴이라고 하는 분이 제시한 5가지 사회 규범에 관한 내용을 설명해 놨습니다. 머턴이 제시한 5가지 사회 규범은 보기 1, 2, 3, 4, 5번 전부가 다 머턴이 제시한 규범들의 형식입니다. 5개가 다 맞는 거고요. 그런데 그 지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미 존재하는 사회의 문화 목표와 수단을 새로운 목표 및 수단으로 강력하게 대처하려고 하는, 그래서 주로 혁명가나 사회 운동가에게 발견되는 형은 바로 반항형 또는 다른 말로 반역형이라고 합니다. 반항의 의미도 있고 그 다음에 반역이라고 하는 형이라고도 합니다. 주로 이제 혁명가라든가 사회의 어떤 개혁을 꿈꾸는 어떤 그러한 규범을 깨려고 하는, 기존의 틀을 깨려고 하는 그러한 성향의 형을 반항형이라고 그러고요. 뭐 동조, 혁신, 의례, 도피형은 그 말 뜻에 그대로 그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8번입니다. 다음 중 소시오메트릭 또는 소시오메트리 내지는 또는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가 있죠? 소시오그램 같은 거, 이런 내용인데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자콥 모레노의 얘기입니다. 자콥 모레노, 우리가 자콥 모레노 하면 우리가 항상 떠오르는 게 그거죠. 역할 연기, 사이코 드라마, 이런 내용을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이분이 이제 얘기한 소시오메트릭입니다. 또 사회 관계성을 확보하고 조사하기 위한 그런 틀인데요. 거기 보면 1번과 2번, 4번, 5번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러한 소시오메트릭에 대한, 메트릭이 아니고 메트리입니다. 영어로는 메트리, 메트리 이렇게 끝나는 단어, 여러분들 메트리 꼭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이 1번이나 2번, 4번, 5번 같은 경우는 메트리에 대한 소시오 메트리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해준 것이고요. 그 3번에 보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실행 절차는 질문지 작성, 결과 분석, 조사 목적의 설정, 실제 적용 예순 이게 아니고 그 해설에 나와 있는 것처럼 조사 목적을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설문지를 작성을 해서 실제 설문지를 돌려서 적용을 해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분석을 하는 이런 단계로 이루어지는 것이 소시오 메트리인데 이제 3번의 절차 부분을 다르게 했으니까 이게 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굉장히 그 자코 모레노는 어떤 이런 그 소시오메트리와 비슷해서 비슷한 어떤 그런 테스트를 굉장히 많이 해요. 여러분들 뭐 지인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까지 하는 테스트, 지인 테스트가 있고요. 지금 말하는 그 소시오메트리 테스트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자발성 테스트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자발성 테스트. 그 다음 또 상호작용, 대인관계와 관련된 상호작용 테스트라고 하는 것도 있다. 마지막으로 역할 연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보통 역할 연기하면 우리 모레노 딱 떠오르잖아요, 그죠? 바로 그래서 역할 연기를 통한 사회관계성을 찾아보는 역할 연기 테스트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러니까 메트리가 있고 소시오 메트리, 그다음 지인 테스트, 자발성 테스트, 상호작용 테스트, 그다음 역할 연기 테스트라고 하는 이 5개의 인간관계 구조에 대한 어떤 연구하는 방법으로서 5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9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청소년 쉼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우리가 쉼터 얘기하고 중장기 쉼터 얘기했는데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옳은 것이 1번입니다. 1번은 다 맞고요. 나머지 2번, 3번, 4번, 5번 같은 경우에는 2번의 내용은 일반적으로 중장기 쉼터에 관련된 내용을 설명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3번도 중장기, 그 다음에 4번은 유소 호스텔에 대한 설명을 해 놓은 것이고, 5번은 여러분 잘 알고 아까 앞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그 가두신의 보충적 서비스에 해당되는 거죠. 보충적 서비스를 어떻게 한다고요? 부모 역할을 대신해주는 이러한 거라고 얘기했죠. 그런 걸 설명했으니까 1번이 청소년 쉼터에 대한 가장 옳은 설명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40번입니다. 청소년기의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우리가 ADHD에 대해 치료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 ADHD는 우리가 DSM-5에 보게 되면 1번에 등장하는 신경 발달 장애에서도 4번째에 속하는 그러한 디스오더, 장애에 관한 내용인데요. 옳지 않은 것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앞 시간에도 비슷하게 풀어봤을 거예요. 1번, 약물 치료보다는 인지 행동 치료 등의 행동 훈련을 통한 치료가 더욱 효과적이다. 아니라는 거죠. ADHD는 지금 현재로서는 약물 치료가 가장 효과적이고 그래서 가장 우선적으로 치료하고, 물론 인지 행동 치료 같은 경우는 보조적으로 같이 할 수 있습니다만은 주 치료적인 방법은 약물 치료가 지금 현재로서는 대세다. 이렇게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2, 3, 4, 5는 ADHD에 대한 올바른 내용들을 기술한 거니까 텍스트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마지막 문제네요. 141번 문제입니다.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어떤 꼭 정부 내지는 범정부가 주관하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이 아니어도 어떤 출제되는 어떤 그 시점에서 전국적으로 유명하고 효과성이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으로 나름대로 좀 이렇게 알려져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가끔 시험에 나온다고 했는데, 바로 다문화 가정 청소년들의 진로 탐색을 도와주기 위한 여성가정부에서 지원하는 재정 맞춤 프로그램으로서 취업을 위한 중급 한국어, 기본 IT 과정, 그다음 직업 탐색 및 직업 소양 교육 등등등을 실시하는 프로그램으로서 무지개 잡아라라고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거기 해설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재단법인 전라남도 청소년 미래재단이 개발한 프로그램으로서 이러한 그 다문화 청소년들에게 매우 효과적이고 유용한 그런 프로그램으로 정평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지개 잡아라 한 프로그램, 잡아라의 잡자는 일본 JOB, 그 직업을 잡아라 이런 얘기도 됩니다. 그래서 141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아주 긴 시간 동안 무려 40차시를 거쳐서 청소년 상담사 상급 1차 시험 대비를 위한
뭐 기출 문제도 있고요, 또 모의 문제도 있고, 이런 것들 다 한번 모아서 우리가 공부를 했고, 비록 골격수에 없다 하더라도 또 우리가 문제집을 통해서 새로운 지식의 확장을 좀 꾀하기 위해서 조금 뜬금없는 그런 문제들이 나왔는데요. 어느 문제 하나 버릴 것이 없습니다. 제가 문제 버린 거 있죠. 그런 것은 어떤 출제 오류 내지는 지금 이 상태에서 이 지금 시점에서 안 맞는 문제들이라서 제가 버렸던 문제, 그 몇 문제 빼고는 다들 소중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 번 더 살펴보면서 마지막 시험 될 때까지 그야말로 여러분의 무기로 이 동영상과 여러분의 교재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셔서 좋은 결과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